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달팽이를 보고 계시고요. 오늘은 달팽이, 새팽이, 금팽이가 영상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달팽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큰 달팽이입니다. 그야말로 아프리카 왕달팽이 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카메라에 이렇게 찍으면요, 좀 작게 나오더라고요. 좀 어리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보이시는 것보다 조금 더 크고요. 게다가 15cm 정도 됩니다. 폐각은 15cm가 폐각만 15cm 몸을 늘리면은 아마 제 생각엔 얘가 스트레칭 하면은 거의 25cm 넘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성장선 자라는 거 보이시죠? 밝은 색깔 폐각 끝에 아직도 크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클까? 예, 폐각이 지금 15cm 넘어서 한 18cm까지도 크려고 좀 그러고 있는 참이고요. 그러면 진짜 제 손바닥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달팽이 잘 지내고 있고, 새팽이도 뭐 비슷합니다. 같이 태어난 달팽이라.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이 세 친구들을 데리고 달팽이 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응가 영상만큼은 찍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달팽이 응가는 그래도 뭐 다른 동물들의 응가나 사람에 비하면 깨끗한 편이긴 하지만 모양이 그렇게 예쁘진 않으니까 별로 화면에 내놓고 싶진 않다. 그래서 응가에 대한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최근에 질문도 들어왔고요. 또 이제 처음으로 달팽이 키워보시는 분들은 궁금한 점도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달팽이 응가에 대해서 뭐 깊이 진 않고 심도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합니다. 또 뭐 다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달팽이 집사 채널이 막 이렇게 뭐랄까 진지하게 막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라기보다는 가볍게 달팽이 키우면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관해서 이제 수다도 떨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달팽이들에 대한 정보는 좀 글로써 좀 찾아보고 있는 편이고 영상은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달팽이 키우면서 또 댓글에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키우고 있다,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런 조언들을 서로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략하게 응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어젯밤에 제가 이 아이들한테 준 것은 브로콜리 그리고 이제 당근인데요. 삶은 브로콜리하고 삶은 당근을 한번 줘봤어요. 삶은 거를 줘도 뭐 달팽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먹을 거기 때문에 뭐 알아서 먹겠지. 그리고 거기에 무슨 양념이 된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물에 넣고 삶은 거기 때문에 줘봐도 큰 문제 없겠다. 이제 먹나 안 먹나 궁금해서 줘봤는데요. 당근은 삶은 것도 잘 먹더라고요. 근데 이건 팽바팽이에요. 안 먹는 애들은 안 먹고 우리 지금 달팽이, 새팽이 같은 아이들은 당근을 그냥 싹 다 먹어치웠어요. 금팽이도요. 근데 좀 어린이 달팽이들 중에는 좀 아예 당근도 안 먹은 애도 있고 당근만 조금 먹은 애도 있고 역시 당근도 삶은 달근도 팽바팽인 것 같아요. 그냥 생 당근을 주면 다들 먹는 편이고요. 삶은 거는 좋아하는 애들만 좋아한다. 그럼 브로콜리는 어떠느냐? 근데 생 브로콜리를 거의 안 먹더라고요. 먹긴 먹는데 진짜 한두 입 먹고 말아서 너희 생 브로콜리 안 먹니? 그럼 삶은 거 한번 어때? 하고 먹여봤는데 안 먹습니다. 이게 안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쵸? 우리 달팽이 손도 안 댔네요. 당근은 다 먹고 삶은 당근은 다 먹고 손도 안 댔고요. 지금 달팽이는 아마 이제 곧 주황색 응가를 쌀 겁니다. 왜냐하면 당근을 먹었으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달팽이들은요, 먹은 거 그대로 싸요. 달팽이 응가는 그냥 소화관을 거쳐서 그대로 그냥 내놨다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이파리를 먹었다. 그러면 우리 달팽이 잠시 후에 초록색 응가를 싸겠구나. 주황색 당근을 먹었어. 그럼 주황색 그 응가를 싸겠구나. 빨간 파프리카 먹었어. 그러면은 곧이어 빨간색 응가를 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쉽죠? 그러면은 하얀색 분필을 먹었다면 당연히 응가가 하얀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새팽이입니다. 새팽이는 그래도 그 모든 달팽이들 중에서 좀 잘 먹는 편이기 때문에 브로콜리도 좀 먹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가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당근은 당연히 다 먹었고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코코피트 속에 불긋불긋한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당근의 잔해인데요.
어머, 이 잔인한 친구, 당근을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 당근을 아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흙 뿌려놓고, 그래서, 예, 당근을 처참하게 살해한 후에 먹었는데 아주 그냥 잔인한 녀석이에요. 새퐁이. 그래서 지금 당근을 싹 다 먹고 브로콜리도 좀 먹었기 때문에 아마도 새퐁이는, 네, 한 잠시 후에 예, 당근과 예, 브로콜리의 이렇게 주황과 이 연두색이 오고 가는 그런 응가를 쌀 걸로 예상이 되고요. 조금 혐오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지금 잠시 후라 하면 5초 뒤입니다. 5초 뒤에 새퐁이의 응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은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새퐁이의 응가가 있는데요. 응가 지금 색깔이 지금 이게 하나의 응가거든요. 보이실지 잘 보이실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응가는 지금 하나의 응가이지만 세 파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초록색만 있는 응가와 가운데 흰색이 있는 응가 그리고 맨 끝에 그 두 개가 섞여 있는 그런 타입이 다 보여지는데요. 요게 지금 새퐁이가 몇 시간 전에 싼 한 줄기 응가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응가가 없었던 이유는요. 저는 아이들 응가 보이면 무조건 치워주거든요. 응가를 그냥 내버려두면 귀찮아 이러면서 그냥 안 치워주고 내버려두면 또 그로 인해서 벌레가 응애 같은 벌레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보이는 응가는 무조건 다 치워줍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응가가 없어서 영상에 찍지 못한 것도 좀 없잖아 있었고 또 깨끗하지 않으니까 또 안 찍은 것도 있었고 뭐 겸사겸사인데요. 이건 의도적으로 제가 새퐁의 응가를 좀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먼저 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분필을 먹고 나서 채소를 먹었다든지 좀 요런 경우에 아니면 채소 먼저 먹고 분필을 먹으면 이제 먹은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분필이 하얀색이 그대로 나오고 분필은 그겁니다. 이제 칼슘 공급을 위한 분필이고요. 중질탄산 칼슘하고 뭐 같은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걸 뭉쳐놓으면 분필이 되는 거고 이제 가루로 만들면 탄산칼슘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팽이에게 분필을 준다 그러면 놀라시는 분들이 이제 여전히 많으신데요. 전혀 놀랄 일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하얀색 그 분필을 먹이면 하얀 응가를 싸고 그렇다고 색깔 있는 응가를 보고 싶다고 막 노란 분필, 파란 분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색깔 있는 분필에는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몸에 좋을 리가 없으니까 색깔 있는 분필은 아무리 탄산칼슘 분필에도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달팽이들은 소화관에서 위장도 있고 뭐 다 소화관이 있긴 한데 뭐랄까, 담즙을 분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응가나 이제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응가가 이렇게 다 색깔이 좀 있잖아요. 갈색에 짙은 갈색 또는 뭐. 근데 이런 갈색을 띠는 이유는 그 담즙이 분비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쓸개즙? 그거에 대한 색깔 때문에 그런 일정한 색깔을 띠는데 반해서 달팽이들은 담즙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은 음식이 그대로 그 색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 난각가루 주시면은 이제 난각가루 그 느낌 그대로 응가가 나오고요. 가루식을 주로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가루식을 먹이면 그 가루의 색깔이 또 그대로 응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부, 두부를 먹여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두부를 먹이시면은 또 두부 느낌의 응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좀 질척거려서 두부를 먹이고 난 다음에는 응가를 정말 빨리 치워줘야 돼요. 이렇게 축축하고 질척질척한 응가를 싸기 때문에 더 빨리 부패가 이루어지기 쉽고 좀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부나 사료를 먹인 다음에 응가는 좀 질척거린다. 그래서 더욱 빨리 치워줘야 된다. 자, 여기는 금퐁인데요. 뭐 금퐁이가 좀 입이 짧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새퐁이 달퐁이랑 같이 컸는데도 크기도 좀 제일 작고 새퐁이 달퐁이는 조금 성장선이 있는데 비해서 금퐁이는 성장선이 이제 성장 끝, 성장 다친 것 같아요. 네, 금퐁이의 성장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다 큰 것 같고요. 좀 자라지는 않으니까 이제 건강하게만 있으면 좋겠는데 역시 입이 짧은 우리의 금퐁이는요. 여기 지금 보면 브로콜리는 배발도 안 됐어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있고요. 안 먹을 줄 알고 이렇게 조금 줬습니다. 그다음에 당근은 당근 좋아하더라고요. 삶은 당근도 너무 잘 먹었고 우리 금퐁이도 이렇게 이제 처참하게 당근의 잔해를 이렇게 흩뿌리고 먹었는데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거 어떻게 다
언제 다 치우죠? 다 치워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다시는 당근을 그냥 주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먹을 줄 몰랐어요. 깔끔하게 먹을 줄 알았는데. 자, 그럼 여기 보시면요. 또 이제 또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뭔지 아시겠죠? 이것은 당근이 아니고, 당근을 먹고 금퐁이가 싼 은가입니다. 네. 그래서 금퐁이는 당근만 먹었기 때문에 브로콜리는 손도 안 대고 이렇게 그대로, 네. 당근 색깔 그대로, 예, 은가를 쌌습니다. 여기 보면은 더 확실히 보이시죠? 예, 여기가. 제가 어저께 달팽이한테 생당근을 줬고, 어제 낮에는 생당근을 줬고, 밤에는 이제 삶은 당근을 줬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당근 은가를 싸고 있네요. 자, 아울러 그러면은 그럼 어린 달팽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은가를 어떻게 치워주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다 큰 달팽이들은 무슨 색깔이 됐든 간에 어쨌든 은가를 이렇게 싸기 때문에 이대로 집어서 치워버리면 됩니다. 핀셋으로 치우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젓가락을 이용하시고요. 저는 일회용 스푼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이용하는데, 뭘로든 그냥 딱 은가만 집어들어서 이제 버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그냥 일반 쓰레기로 해서 버립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꺼번에 이제 그 코코피트 자체를 통째로 갈아줄 때도 그냥 일단은 요 은가는 은가대로 치워주고 코코피트는 화단에 버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코코피트 양이 많지 않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요. 양이 좀 많으면 화단에다가 그냥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큰 달팽이들이나 어린 달팽이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은가를 쌉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꼬물이들이죠. 꼬물이들은 매우 작기 때문에 꼬물이들의 은가도 매우 작거든요. 거의 눈에 보일랑 말랑하게 싸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짚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2-3cm? 예, 요 정도는 좀 커야, 예, 2cm 정도는 돼야지 좀 이렇게 집어서 버리기 좋은 은가를 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갓 알에서 깨어난 꼬물이 때 있잖아요. 아직 3개월도 안 되고 그냥 깨어난 지 1개월, 2개월 된 우리 꼬물이들은 정말 작습니다. 매우 작기 때문에 예, 은가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씩 집기는 너무 어렵고 한꺼번에 코코피트 째로 그냥 갈아주시는 것밖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물이 은가는 그렇게 치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부터 커진 다음부터는 딱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집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새퐁인데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면서 보니까 새퐁이도 지금은 성장선이 끝나가는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달퐁이랑은 다르게 여기서 조금 멈출 것 같은, 더 이상 밝은 색의 그 자라나는 부분이 많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새퐁이는 이제 성장이 멈추려나 봅니다. 네, 그에 비해서 달퐁이 요즘에 또 이제 미모가 또 물이 오르고 있어요. 이제 새퐁이랑 달퐁이는 얘가 예쁘면 좀 얘가 뒤처지고, 또 제가 더 예쁘면 제가 뒤처지고,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크고 있는데, 달퐁이는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달퐁이는 아직도 폐각에 노란 부분이 보이는 게 좀 더 클 것 같아서, 달퐁이는 좀 기대가 많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자란 폐각이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어떻게 클지 좀 기대가 되네요. 새퐁이 그동안은 또 한때는 우리 집에서 가장 큰 달팽이, 가장 예쁜 미모의 달팽이였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까매 보이죠. 이 부분이 좀 뭐 물론 이렇게 밝은색 갈색을 띠다가 뭐 짙은 갈색을 띠다가 뭐 그런 거는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거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성장선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더 많이 크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혹시 모르니까 더 칼슘을 열심히 줘봐서 먹나 안 먹나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더 주면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은가 이야기랑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체 달팽이들의 성장선과 폐각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습니다. 네, 끝으로 요즘 진짜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 많은 관심과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댓글이 워낙 많이 달려서 제가 좀 하루에
그 댓글을 읽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양을 조금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좀 늦어지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에는 먼저 달린 댓글 순서대로 답을 달아드리고 좀 피드백을 드렸다면, 이제는 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워낙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물론 여기서 많다는 건 아주 많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저 혼자서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 혼자 당연히 당연히 유튜브를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댓글 확인하고 거기에 답글 달아드리고 이거 저 혼자 하는데, 제가 일하는 틈틈이 하다 보니까 못하는 날도 좀 생기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루에 한 10개 이상의 댓글을 보고 답을 달아드리는 게 조금 저의 한계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그래도 이거 달팽이 집사 바쁘니까 이러면서 댓글 안 달아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한 댓글 위주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급한 댓글은 주로 달팽이가 조금 건강 상태가 좀 심각해서 좀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좀 이런 상태에 좀 놓여진 달팽이들 우선해서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참, 그리고 또 이거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좀 그렇게 해서 저희 집 달팽이가 이제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처음 달팽이 완전 초보 집사님,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달팽이를 사왔어요. 근데 이제 주로 택배로 오신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해주셔도 택배로 받으신 것 같은데, 택배로 와서 도착해서 뭐 달팽이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댓글 좀 많이 달리거든요. 한 3분 정도가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택배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가능하면 직접 가서, 거기가 무슨 대형 마트가 됐던, 개인이 운영하는 샵이 됐던, 농장이 됐던, 아니면 그냥 집에서 키운 달팽이 분양하시는 거가 됐던, 직접 만나서 달팽이 상태를 확인하고 데리고 오세요. 이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참으시고요. 외출은 좀 이렇게 권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즘 시국이. 그러니까 외출은 하지 마시고, 달팽이 입양하고 싶으셔도 좀만 참았다가 이 코로나 시즌 끝나고, 그래서 밖으로 직접 나가실 수 있으면 직접 가세요. 가능하면 직접 가셔서, 예, 직접 사오시거나, 뭐 직거래를 하시거나, 그런 방법을 가장 권유해 드립니다. 네, 특히 겨울하고 여름이 문제인데요. 여름하고 겨울에 택배로 달팽이들을 이제 분양받으시거나 그러면 죽어서 도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 않더라도요. 겨울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겨울에는 날이 따뜻해도 10도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달팽이들한테는 조금 굉장히 추운 온도가 됩니다. 뭐 영하로 떨어지면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절대로 택배 거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택배 거래하면서 거기 핫팩을 좀 같이 넣으시거든요. 근데 핫팩이라는 게 유지되는 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떤 핫팩도 12시간 이상 그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뿐더러, 더 문제는 핫팩이 막 작동할 때 온도가 한 40도에서 50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50도가 웬 말입니까? 이제 40도나 30 몇 도만 돼도 우리 달팽이들은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예, 30 몇 도만 돼도 달팽이들한테는 견디기 힘든 뜨거운 온도가 되기 때문에 좁은 택배 상자 안에서 40도가 넘어가는 핫팩이랑 같이 입는다. 그것 때문에 달팽이가 익어서 죽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핫팩도 절대 추천해 드릴 수가 없고, 여름에도 너무 더워서 달팽이들이 폐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택배하다가 달팽이가 폐사되는 일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택배로 굳이 받으셔야 된다면, 보내셔야 되거나 받으셔야 된다면 여름하고 겨울에 날씨 좋을 때만, 한 기온이 20도에서 25도 사이, 예. 15도도 괜찮긴 해요. 기온이 15도에서 25도 미만, 이때만 택배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좀 그 온도가 좀 너무 낮거나 더운 계절에 달팽이들을 택배로 보내서 죽게 만드시는 경우가 좀 많아서, 운 좋은 경우엔 살아남기도 하지만 이건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운에 맡길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능하면 직거래 해주시고요. 직접 가서 보고 달팽이들 건강한지 확인하시고 꼭 사오도록 하시고요.
택배로 받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 주세요. 왜냐하면 택배로 받았을 때 달팽이들이 폐사해서 도착하면 이게 처음 달팽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폐사했는지조차 그 여부 모르시는 경우 많고 뒤늦게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는 달팽이 판매하신 분께 이야기해봤자 그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판매하시는 분이 저희는 굉장히 건강한 달팽이 잘 포장해서 보냈습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게 배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온도에서 뭐 어떻게 취급이 됐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의 잘못인지 밝히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고, 어, 그게 그래서 택배로 보냈을 때 달팽이가 죽는 경우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택배 받으신 분이 그냥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은 달팽이 택배 거래는 네,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은요, 댓글에 또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런 말 하면은 달팽이 집사가 싫어할까? 싫어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든지 그냥 마음 편하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생각나시는 거 또는 알고 계신 거 이야기해 주시고요. 특히 요즘에는 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분들의 그 댓글에 답글을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또 다른 또 구독자님이라든가 시청자님께서 제가 미처 놓치고 드리지 못한 답변에 또 자세하게 달아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의견 나누고 서로 알고 있는 좋은 지식 나누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채널에 또 주요 포인트가 수다에 있기 때문에요. 또 여러 가지 수다 편안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요. 뭐 싫어요도 그냥 편안하게 눌러주시고요. 왜 싫은지 그 이유도 함께 남겨주시면은 아주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싫어요, 뭐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집사가 건강해야 달팽이도 건강합니다. 집사님들 건강 챙기시고 우리 팽이들한테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음식 많이 줘보면서 뭘 잘 먹나 한번 관찰하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